잊을 수 없는 너. 작가 권혁, 낭독 권혁. 건비는 늘 같은 시간, 같은 길로 출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어느 날 그의 일상이 바뀌게 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우연히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어딘가 쓸쓸하면서도 강렬한 눈빛을 가진 그녀. 건비는 한순간 그녀에게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었습니다. 윤정은 같은 역에서 매일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건비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뵙네요. 윤정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자주 뵀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지하철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간단한 일상에 대해 대화했지만 점차 서로의 꿈과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건비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미술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갤러리에서 일하며 자신의 작품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건빈과 윤정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이제 지하철에서만이 아니라 주말에 산책, 갤러리 방문, 카페에서의 긴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건비는 윤정의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열정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윤정의 작품들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들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정은 건빈을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했습니다. 벽에 걸린 수많은 스케치와 캔버스들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건빈은 그곳에서 윤정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고 그녀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윤정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자신을 완전히 열지 못했고 건비는 그런 윤정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둘 사이에는 늘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미묘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윤정의 과거는 그녀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던 기억 때문에 누구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건비는 그녀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의 아픔을 온전히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윤정은 건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분명하지만 가끔은 내가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건빈은 답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너가 준비될 때까지. 하지만 제발 나를 밀어내지 말아줘. 그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건비는 윤정에게 안정과 위로를 주고 싶었지만 윤정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윤정은 건빈에게
잠시 떨어져 있을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정과의 이별 후 건비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녀와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곱씹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비는 그녀가 남긴 그림을 보며 그녀의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윤정은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으며 그녀의 작품 속에는 그가 몰랐던 윤정의 내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윤정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건빈과의 관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건빈과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건빈과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윤정은 건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건빈,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은 다시 만났고 서로의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건빈은 그를 이해하며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건빈과 윤정은 다시 함께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작품을 완성해 갔고 건빈은 그녀의 곁에서 꿈을 이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건빈은 윤정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너가 나의 가장 큰 영감이야. 너 없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윤정은 건빈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리고 넌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준 사람이야. 그들은 비 내리는 가을날 처음 만났던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보며 건빈과 윤정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의 빗소리는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혼한 여자, 작가 권혁, 낭독 권혁. 윤정은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하고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거실 한쪽에 놓인 이삿짐 박스들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듯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한 장의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괜찮아? 친구 지연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지연은 윤정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줄곧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지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거라고 생각해. 이사를 마친 후 윤정은 새로운 동네에서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한적한 골목과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그녀의 새로운 터전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라떼를 주문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여기 처음 오시는 거죠? 바리스타의 밝은 목소리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 이사 왔어요. 바리스타는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동네는 참 좋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순간 윤정은 작은 행복이 자신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접어두었던 꿈들을 다시 꺼내 본 건 몇 주 후였습니다. 윤정은 항상 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가사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그녀의 꿈은 점점 빛을 잃어갔습니다. 이제는 다르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글은 점차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갔습니다. 인터넷에 연재한 그녀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고 출판사에 연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정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독립출판 작가 건비는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둘은 카페에서 자주 만나 글과 인생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건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 씨,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윤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하면서요. 그 대답에 건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네요. 윤아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범할지도 모르는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혼한 남자, 작가 권혁, 낭독 권혁. 한겨울의 해가 금세 저물고 서울의 거리는 은은한 가로등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권비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와 삼각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겨울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늘어진 체념의 무게를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사는 오피스텔은 낡았지만 조용했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은 최소한의 가구와 함께 그저 잠만 잘 수 있는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건비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코트와 가방을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방에는 따뜻함 대신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전기장판을 켜며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결혼 생활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곳은 흔적이 남아있을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건비는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낸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지내는 자유가 반가웠습니다. 누군가를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매혹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곧 공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텅 빈 방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가슴은 묵직했습니다. 전차와의 마지막 대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건비는 회사에서의 승진과 성취를 쫓으며 바쁘게 살았고, 그녀는 가정을 돌보며 아이를 원했지만 건비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멀어졌습니다. 맥주캔을 따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건비는 캔맥주를 한 모금 들이키며 침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휴대폰을 틀어 SNS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계정을 검색했지만 그녀는 이미 글을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건비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만 좀 해. 이제 끝난 일이잖아. 그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인 양구였습니다. 형, 주말에 시간 돼? 다 같이 모여서 볼링 치기로 했어. 양구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건빈에게는 의미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모처럼 밖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주말이 되자 건빈은 양구와 다른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볼링장 안은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공허한 감정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볼링이 끝난 후 양구는 건빈에게 물었습니다. 형, 요즘 어때?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건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지친 것 같아. 양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도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나는 요즘 사진 찍는 재미에 빠져 있어. 나중에 한번 같이 가자. 그날 밤 건비는 양구의 제안을 곱씹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이혼 이후로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실패한 자신을 자책하기만 했던 시간들, 이제는 달라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건비는 양구와 함께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사진 찍는 재미를 알아가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움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풍경 사진을 찍을 때면 자연이 주는 평온함에 마음이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건빈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진 속에 담긴 순간들을 보며 자신의 삶에도 새로운 빛이 들어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의 옆에 누군가가 다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연한 남자였던 곤비는 이제 조금씩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녀, 작가 권혁, 낭독 권혁. 서울의 어느 낡은 골목길, 아직 아침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서 30대 중반의 건빈은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시선은 늘 사람들 사이의 작은 순간들을 쫓았습니다. 그는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인생의 소소한 순간들을 담아내는데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의 사진은 무언가 공허했습니다. 건빈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건빈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찻집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간판에는 라벤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찻집 내부는 아늑했고 라벤더 향이 은은히 풍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윤정. 그녀는 단정한 단발머리를 깊고도 고요한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건빈은 그녀를 보는 순간 무언가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정은 이 찻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찻잎을 손수 다듬으며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차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한 모금만 마셔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권빈 역시 그녀가 내어준 라벤더 차를 마시며 과거의 한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대학 시절 한 여자와 함께했던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빈은 깨달았습니다. 윤정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건빈은 용기를 내어 윤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건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건빈은 그녀와 다시 인연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이 두 사람 사이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찻집에는 또 한 명의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양구였습니다. 양구는 윤정의 오래된 친구로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도 자신을 잊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윤정을 여전히 사랑했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믿었습니다. 양구는 건빈의 등장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윤정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게 된다면 그녀는 자신에게서 멀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건빈은 양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건비는 윤정에게 자신의 카메라에 담긴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대학 시절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사진들을 보며 어렴풋이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양구는 건빈과 윤정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윤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랐고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건빈이 그녀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양구는 건빈과 윤정을 위해 마지막으로 라벤더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찻집을 떠났습니다. 윤정은 차를 마시며 마침내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건빈과의 사랑을 기억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정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양구를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몇 달 후 찻집은 여전히 라벤더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정과 건비는 함께 찻집을 운영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구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가 남기고 간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건빈 역시 그가 남긴 희생과 우정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 작가 권혁, 낭독 권혁. 겨울이 깊어갈수록 찻집은 더욱 따뜻한 빛을 내뿜었습니다. 창문에 성에가 가득 끼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늑한 온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찻집의 이름은 묵호 등대였습니다. 주인은 60대 중반의 할머니로 백발이지만 단정히 올린 머리와 깊고 평화로운 눈빛이 돋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었습니다. 그 찻집은 동네에서도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깃들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곳에 온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민을 내려놓고 돌아간다는 것만이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 한 남자가 찻집 문을 열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짙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단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정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차를 권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운데 잘 들어오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실래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건빈이었습니다. 건빈은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 성공 뒤에는 씻을 수 없는 외로움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릴 적의 건빈과 그의 누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그 사진을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중한 추억인가 보네요. 건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죠.
누나를 잃은 후로 제 삶은 공허함 뿐입니다. 윤정은 차를 조용히 내려 그의 앞에 누웠습니다. 찻장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차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허브차예요. 천천히 마시면서 마음속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건비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그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누나와의 추억, 그리고 그녀가 갑작스럽게 떠난 후 찾아온 공허함과 죄책감. 윤정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기억이 아프겠지만 그 안에는 누나의 사랑도 함께 담겨 있잖아요. 때로는 아픔도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날 밤 건비는 찻집에서 나서며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윤정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겨울 찻집 묵고 등대는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찻집 안에는 언제나 봄날 같은 온기가 흘렀습니다. 동창생 작가 권혁, 낭독 권혁. 초겨울 아침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대학로 카페 독수리 다방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온화한 커피향이 감싸 안았습니다. 김윤정은 손목시계를 힐끔 보았습니다. 10분 전이다. 여전히 시간에 철저한 그녀는 언제나 약속 장소에 미리 도착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나오려나? 윤정은 메뉴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 모금 마시기 좋은 따뜻한 라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마주보는 자리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밤 메신저로 받은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오랜만이다. 내일 11시에 독수리 다방에서 볼까? 권빈. 메시지를 보낸 이는 고등학교 동창 건빈이었습니다. 윤정과 건빈은 고등학교 시절 내내 붙어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사람이었지만 졸업 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서로의 삶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윤정은 문득 고등학교 졸업식 날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던 건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와 많이 달라졌겠지? 윤정은 라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한 온도와 부드러운 단맛이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건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빈은 여전히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딘가 낡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잔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윤정아. 건빈, 진짜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건비는 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과 친구들 이야기를 꺼냈고 윤정은 몇몇 친구들의 근황을 전해줬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레 이어졌지만 윤정은 건빈의 눈빛에서 무언가 담아두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어. 건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윤정은 살짝 긴장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너 고등학교 때 김하윤 기억나? 윤정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하윤, 고등학교 시절 조용하고 수줍음 많던 친구였습니다. 윤정은 하윤과 특별히 친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맑은 미소는 또렷이 기억났습니다. 하윤이? 당연히 기억하지. 왜? 갑자기 하윤이 얘기를 해? 건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윤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윤이가? 건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암으로 많이 아팠었대. 난 몰랐어. 몇몇 동창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땐 내가 다른 곳에서 일하느라 소식을 듣지 못했어. 윤정은 멍한 상태로 건빈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율의 웃는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착하고 조용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하윤이가 생전에 쓴 편지가 있는데 우연히 그걸 받은 거야. 건비는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윤정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김윤정에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윤정아, 안녕. 이 편지를 쓸 때쯤 나는 아마 너와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그래도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 너는 항상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네가 나한테 해준 작은 친절들 정말 고마웠어. 사실 너도 모르겠지만 너 덕분에 많은 날들이 조금 더 따뜻했어. 이제는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예전처럼 웃는 네 모습을 상상하며 나도 기뻐. 하윤, 드림. 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하윤과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건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초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편지를 접었습니다. 고마워, 건빈. 이 편지 잊지 않을게. 그날 윤정은 마음 한 구석에서 오래도록 묻혀있던 따뜻한 추억의 조각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윤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보통의 가족. 작가 권혁, 낭독 권혁. 건비는 주말 아침이면 어김없이 커피를 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도시 외곽의 아파트 12층. 건빈 집은 창밖으로 보이는 교회 첨탑과 멀리 흐릿한 산 그림자가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커피 머신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질 때쯤 그의 아내 윤정은 소파에서 스트레칭을 하며 눈을 비볐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까? 윤정의 물음에 건비는 대답 대신 머그잔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년의 결혼 생활이 만들어낸 침묵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건비는 어젯밤 늦게까지 고민하던 생각을 이제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희가 오늘 점심 먹으러 온다네. 윤정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연희는 그들의 딸로 대학 졸업 후부터 독립하여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녀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극 배우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 간의 소통은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무슨 일로? 그냥 얼굴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 건비는 가볍게 대답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윤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희의 방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을 떠올렸습니다. 벽에는 연희가 고등학생 때 붙여놓은 아이돌 포스터와 지금은 색이 바랜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연희는 약속대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딸을 본 윤정은 무심한 척하려 했지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연희는 예상보다 건강해 보였고 가벼운 미소를 띤 얼굴은 어딘가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그래 왔구나. 건빈이 먼저 나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정은 간단한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했습니다. 식탁에는 윤정이 준비한 잡채와 갈비찜 그리고 건빈이 만든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셋이 둘러앉은 식탁은 어색한 침묵으로 시작되었지만 건빈이 일부러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애썼습니다. 잘 지냈어? 연극은 어때? 건빈이 물었습니다. 연희는 한 입 먹던 밥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재미있어. 요즘은 작은 극장에서 공연도 하고 있어. 돈은 벌리니? 윤정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건빈이 윤정을 흘낏 쳐다봤지만 연희는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해. 그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은 것 같아. 그 순간 윤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말을 곱씹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연희가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 보내며 그녀의 재능을 믿어보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희는 피아노를 그만두었고 그 이후로도 그녀의 길을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연희는 가방에서 작은 선물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엄마 아빠 주려고 준비했어. 윤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연희가 출연한 연극 포스터와 프로그램 북이 들어있었습니다. 포스터 속 연희는 무대에서 환한 조명을 받으며 열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윤정은 천천히 포스터를 바라보다가 무언가 목에 걸린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건비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연희 참 열심히 살고 있네. 연희는 어머니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간 접시가 설거지통에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권빈과 연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나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그럴 리가. 그냥 시간이 필요할 거야. 건빈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해와 용서의 싹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혼자 연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과 연희가 남기고 간 오래된 물건들을 천천히 둘러보던 그녀는 침대 위에 놓인 연극 포스터를 집어들었습니다.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그녀는 문득 오래전 연희가 처음 피아노를 치며 환하게 웃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참 열심히 살고 있네. 윤정은 낮에 민수가 했던 말을 되뇌며 조용히 포스터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웃음을 내쉬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 고여있던 무거운 감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윤정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망초, 작가 권혁, 낭독 권혁.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애도할 수 있을까? 잊지 말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일지도 모른다. 물망초가 피어난 강가에서 소녀는 한 장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여인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소녀는 그녀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이 길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윤정은 중학생 시절 강가에서 우연히 물망초 꽃밭을 발견합니다. 그곳은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있어 아무도 자주 찾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물망초 사이에 앉아 책을 읽곤 하던 윤정은 이내 그곳에서 자신의 유일한 친구가 된 건빈을 만나게 됩니다. 건빈은 도시에서 온 전학생으로 어딘가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고 물망초는 그들의 우정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곤비는 갑작스러운 전학으로 인해 윤정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떠나는 날 곤비는 윤정에게 물망초 한 다발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건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행복했을 때 찍은 사진이야. 너랑 친구가 된 게 내겐 정말 큰 위로였어. 잊지 말아줘.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윤정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며 작가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권빈에 대한 미완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우연히 책장에서 권빈이 남긴 사진을 발견하고 그동안 잊고 있던 약속을 떠올립니다. 언젠가 내가 필요하면 이 사진을 들고 나를 찾아와. 윤정은 권빈을 찾기 위해 사진 속 단서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사진 뒤에는 춘천 물안개 마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는 대학 동아리 친구였던 지수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춘천의 물안개 마을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물망초가 가득 핀 강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 노파는 윤정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녀는 윤정이 가진 사진을 보며 깜짝 놀라더니 자신이 권빈의 할머니라고 소개합니다. 권빈은 이곳에서 태어났단다. 하지만 도시로 떠난 후로는 소식이 끊겼어. 너라면 녀석을 찾아줄 수도 모르겠다. 권빈의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로 윤정은 권빈이 겪었던 가족의 비극과 그가 왜 물망초를 소중히 여겼는지 알게 됩니다. 그는 부모님을 잃은 뒤 물망초를 통해 잊지 않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긴 여정을 거쳐 윤정은 권빈을 찾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춘천의 한 작은 서점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곧 옛날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권빈은 윤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물망초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고백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억하려는 노력, 그게 나를 버티게 해줬어. 너도 그랬지? 윤정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정은 서울로 돌아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첫 소설을 완성합니다. 소설의 제목은 물망초. 그녀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모든 기억과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윤정은 권빈과 함께 물망초가 피어난 강가를 다시 찾습니다. 둘은 이제 서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물망초 사이에 앉아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소녀의 기도. 작가 권혁, 낭독 권혁. 새벽의 찬 공기가 소녀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한 손에 낡은 성경책을 쥔 채 소녀 영애는
마을 언덕 위 작은 교회로 걸어갔습니다. 12살의 나이에 그녀는 벌써 삶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병으로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마을의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마음엔 언제나 부모님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과 더불어 꿈을 향한 열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 아버지를 고쳐주세요. 매일 새벽 영애는 조용히 교회의 나무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진심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단지 아버지의 건강을 바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애는 언젠가 세상에 나가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꿈도 좋지만 현실을 생각해야지. 이웃 아주머니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영애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세상에 빛을 가져다 줄 거라는. 어느 날 마을에 한 낯선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기타를 들고 다니며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방랑 음악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빈이었습니다. 권빈의 음악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영애 역시 그의 노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권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노래를 배우고 싶어요. 제 목소리를 키우는 법을 알고 싶어요. 권빈은 잠시 영애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노래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가 진심으로 노래를 사랑한다면 함께 연습해보자. 그날부터 영애는 매일 권빈과 함께 언덕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의 기타 선율과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영애가 방랑자와 어울린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은 권빈을 경계하며 영애를 멀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점점 더 강해졌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영애의 노래를 듣고 병에서 회복한 일화가 전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영애의 노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아버지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영애는 절망하지 않고 매일 밤 아버지의 곁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가족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애의 노래가 마을 축제에서 공연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무대를 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강렬하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영애의 노래는 단지 멜로디가 아니라 그녀의 기도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영애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영애야, 네 노래는 정말로 하늘의 선물이다. 절대 그 꿈을
포기하지 마라. 수년 후 영애는 마을을 떠나 큰 도시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의 노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영애는 언제나 마을 언덕 위 작은 교회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여전히 거기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소녀의 기도는 이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